3급 천문지도서 자격검정 2017년 문제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저번에 이야기를 한 부분이니까 이미 잘 알고 계시죠? (1번) 문항입니다. 그림 가와 나는 굴절망원경의 구조를 나타낸 것입니다. 각 망원경의 명칭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자, 저번에도 한번 나왔던 겁니다. 대물렌즈는 둘 다 볼록렌즈이고, 접안렌즈가 오목렌즈냐 볼록렌즈냐에 따라서 갈릴레이식과 케플러식으로 구분이 됩니다. 2번이 답이 되겠죠? 망원경 형식을 조금 더 살펴보면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굴절 망원경들이었고, 이번에는 4가지 종류의 반사 망원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주경, 포물명경인 주경에 빛이 들어와서 반사가 되어 나가는 경로에 45도로 기울어진 사경을 두고, 이 사경에서 반사된 빛을 90도로 꺾어서 초점을 맺게 하는 것을 뉴턴식 반사 망원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별이 있는 방향과 바라보는 방향이 달라지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새롭게 개발된 것이 카세그레인식입니다. 빛의 경로에 부경을 두고 빛이 진행해온 반대 방향으로 반사를 시키고, 주경의 중심에 구멍을 낸 후에 뒤에 초점을 맺게 해서 그렇게 관측을 하는 것이 카세그레인식입니다. 그 다음, 보정판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가지고 카세그레인식도 슈미트 카세그레인식이 있습니다. 흔히 우리는 슈미트 카세그레인식 망원경을 SCT라고 그러죠. 슈미트 카세그레인 텔레스콥이라고 SCT 타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앞에 보정 렌즈가 평탄하고 요 구면 수차를 해결하기 위해서 약간의 오목볼록 편차를 두고 구면 수차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과 달리 막스토프식은 보정 렌즈가 이렇게 공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눈에 띌 정도로 이렇게 둥글게 공률을 가지고 있는 보정 렌즈 판을 가지는 것이 막스토프식 반사 굴절 망원경입니다. 자, 이 두 망원경은 둘 다 우리가 반사 굴절식이라고 흔히 이야기를 하죠. 망원경 배율을 높이는 방법은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죠. 초점거리가 좀 더 짧은 접안 렌즈를 사용을 합니다. 극축 정렬. 자, 극축 정렬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저번에도 이야기했습니다. 일단 밸런스가 잘 맞아야만이 망원경이 움직이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터가 달려가지고 별을 추적하는 경우에 밸런스가 맞지 않으면 모터에 무리가 가고, 그리고 이게 정확하게 추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밀하게 추적하기 위해서는 꼭 극축 정렬을 해서 망원경이 별을 정확히 추적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제가 조금 이렇게 혼돈된 해설을 했네요. 방금 이야기한 것은 극축 정렬이 아니라 밸런스 맞추기죠. 극축 정렬을 하는 것은 적도의식 망원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적도의 망원경의 축을 지구 자전축과 일치시켜야만이 망원경이 별의 일주 운동을 정확하게 추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시간 관측을 하기 위해서도 별을 계속 추적하는 것이 좋고, 사진 촬영을 위해서는 당연히 별을 추적을 해야만 합니다.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적도의식 망원경이 별을 정밀하게 추적하게 하기 위해서 극축정렬을 제일 먼저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게 극축정렬을 나타낸 것입니다. 망원경의 극축이 지구 자전축과 이렇게 일치하도록 만들어준 것이 바로 극축정렬입니다. 천구의 북극을 찾는 방법은 나침반으로 진북을 찾으신 후에 그 지방의 위도만큼 위쪽에 천구의 북극이 있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4번 문제입니다. A, B, C 명칭으로 옳은 것은, 자, 망원경 전체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OTA, Optical Tube Assembly, 경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전체를 경통부라고 이야기를 해요. 경통부에는 경통이 있고 후드가 있으며 뒤에 초점을 조절하기 위한 초점 조절 장치와 접안 렌즈까지 이렇게 위치를 합니다. 그리고 이 경통부 OTA에는 이렇게 파인더까지도 붙어 있는 걸 통째로 합쳐서 우리가 경통부 OTA라고 이야기를 하고, 가대하고 연결을 위해서 경통 밴드가 여기에 위치하게 됩니다. 자, 이런 경통을 올려둘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 것이 가대, 마운트라고 하는 것으로서 그 형식에 따라서 적도의식과 경희대식으로 크게 둘로 나누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보고 있는 것은 독일식 적도입니다. 이 적도인은 극축 방향에 대해서 직각으로 움직이는 두 개의 관절을 가집니다. 요 극축 방향에 대해서 직각으로 움직이는 첫 번째 적경 방향의 축이 있고, 적경 방향의 축에 대해서 직각으로 움직이는 적이 방향의 회전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경 방향의 움직임은 망원경과 추가 같이 이렇게 회전하면서 돌아가게 되는 것이고, 적이 방향은 위에 있는 경통부만 이렇게 회전을 하도록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대 밑에는 이 망원경이 쓰러지지 않도록 안정을 찾게 해주는 삼각대가 있습니다. 삼각대가 아닌 다른 것은 일자로 길게 뻗어 있는 피어라는 것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A, B, C는 무엇이냐? A는 파인더, B는 접안 렌즈가 되겠죠. 그 다음에 C는 직각으로 꺾어주는 천정 프리즘입니다. 자, 다음 5번 문제입니다. 그림의 망원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자, 요거는 조금 다르죠. 적도이하고. 자, 요거는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 바로 경위대식입니다. 하지만 이 망원경 가대는 경위대식이긴 하지만은 컴퓨터에 의해서 별을 추적할 수 있는 고투 기능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1번의 적도의식이다. 아니죠. 배율을 높이려면 당연히 초점거리를 짧게 해야 합니다. 이거는 뭐 여러 번 나왔으니까 절대 혼돈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 3번 나는 파인더니까 파인더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초점거리가 짧고 배율이 작고 시야가 넓습니다. 다음 이거는 적도의식이 아니니까 극축망원경이 없습니다. 적도의식도 극축망원경이 있으면 좋지만 없어서 쓰지 못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없어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의 구경을 줄이면 당연히 상은 어두워지죠. 들어오는 빛의 양이 줄어드니까. 6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넘어가 버렸네요. 다시 앞으로 가죠.
그림과 같은 망원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자, 이거 조금 전에 우리 봤던 것이죠. 적도의식 가대에 굴절 망원경이 올려져 있는 그림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굴절 망원경 위에 보시면은 탐색경 파인더가 놓여 있습니다. 당연히 탐색경 파인더 정렬이 필요하죠. 이 망원경은 적도의식 망원경이기 때문에 적경과 적이로서 움직이는 적도의식입니다. 자, 그리고 전자사진 촬영하기 위해 가지고 이 망원경은 고투가 되는 것이므로 사진 촬영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고투가 안 되더라도 망원경 모터가 작동해서 쫓아만 가면은 트래킹만 되면 사진 촬영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고투가 안 돼도 사진 촬영은 가능합니다. 자, 저반 렌즈를 바꾸면 배율을 높이거나 낮출 수가 있죠. 간척지 위도에 따라서 청구의 북극을 정확하게 맞추어야 한다. 즉, 극축을 맞춘 후에 사용을 하셔야 합니다. 다음 문제. 먼저 문제를 한번 읽어보시죠. 7번은 망원경 배열에 관한 문제입니다. 망원경 배율은 대물 렌즈의 초점거리를 저반 렌즈의 초점거리로서 나누어 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물 렌즈 1000mm에 저반 렌즈 20mm로 나누어지니까 배율은 50배율이 되겠습니다. 다음, 대물 렌즈의 초점거리를 더 길게 하고 싶거나 또는 더 짧게 하고 싶은 그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망원경이 여러 개 있지 않는 이상 대물 렌즈의 초점거리는 고정되기 때문에 그때그때에 따라서 초점거리가 변화시키고 싶다면은 길게 하려면은 바로 렌즈를 사용하셔야 되고 초점거리를 줄이려면은 리듀스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바로 렌즈와 리듀서, 바로 초점거리를 변화시키는 두 장치입니다. 초점거리를 늘리려면 바로 렌즈, 줄이려면 리듀서. 자, 전년도 문제에서도 나온 거죠. 뭘 찾기 위한 것이냐? 큰 곰자리 알파 베타를 연결해서 5배만큼 가면은 북극성이 있습니다. 카시오페아 자리 가장자리를 연결해서 만나는 점과 가운데 배를 연결한 후에 역시 하나, 둘, 셋, 넷, 5배를 가면 북극성이 있습니다. 세페우스 알파 베타를 하나, 둘, 3배를 가더라도 역시 북극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별? 네, 그렇습니다. 북극성을 찾기 위한 스타호핑이죠. 다음 10번 문제입니다. 다음 보기는 스타호핑의 예를 제시한 것입니다. 보기에서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을 냈습니다. 자, 이 뒤에 잠시 한번 보고 하겠습니다. 이게 나왔네요. 자, 스타호핑의 순서를 바르게 나열한 것. 자꾸 넘어가 버리네요. 예, 10번으로 다시 왔습니다. 자, 봄철 대곡선, 겨울철 대삼각형, 가을철 사각형, 여름철 대삼각형 이렇게 나오는데 일단 이것을 한꺼번에 보고 다시 앞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봄철 대삼각형, 여름철 대삼각형, 가을철 대사각형, 겨울철 대삼각형 또는 다이아몬드. 봄철은 대곡선과 대삼각형 두 개를 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먼저 대곡선은 북두칠성 손잡이를 타고 완만한 곡선을 그리면서 오면 목동자리의 일등성 아크투루스를 지나서 남쪽 하늘에서 전해자리 일등성 스피카까지 이어지는 봄철의 대곡선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크투루스와 스피카는 둘 다 일등성입니다. 그리고 사자자리의 꼬리에 있는 데네볼라와 아크투루스 스피카를 연결을 하면 우리가 봄철 대삼각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상대적으로 대너볼라가 조금 어둡습니다. 여름철 대삼각형은 검은고 자리의 백악, 직녀성, 백조 자리 꼬리의 대네브, 그리고 독수리 자리의 알타이르 견우성, 이 세 철 연결한 것이 여름철 대삼각형으로 이 세 별은 모두 1등성입니다. 그리고 대네브의 반대쪽에 요 부리에 있는 것이 알비료, 유명한 이중성이죠. 알비라는 뜻이 부리라는 뜻이고 대네라는 뜻이 꼬리라는 뜻입니다. 사자꼬리가 대네볼라였죠. 백조꼬리가 대네브입니다. 자, 가을철 대사각형으로 가겠습니다. 페가수스 사각형입니다. 페가수스 사각형에는 안드로메다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 안드로메다 발 밑에는 페르세우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북쪽을 바라보면 카시오페아가 위에 떠 있게 되죠. 이것이 가을철 대사각형입니다. 자, 뭐니 해도 밝은 별의 향년은 겨울철이죠. 1등성을 두 개나 가지고 있는 오리온 자리입니다. 베텔기우스와 리겔. 그리고 베텔기우스와 작은 개 자리의 프로키온, 큰 개 자리의 시리우스를 연결해서 우리는 겨울철 대삼각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리온 자리의 또 다른 1등성 리겔부터 시작을 하면 항수 자리의 알데바란, 마차부 자리의 카펠라, 쌍둥이 자리의 폴룩스, 그리고 작은 개 자리의 프로키온, 큰 개 자리의 시루스에서 다시 리겔까지 이어지는 육각형의 다이아몬드를 볼 수가 있고, 이 다이아몬드의 중심에 붉은 심장 베텔기우스가 아주 붉게 빛나고 있죠. 겨울철입니다. 자, 이번 겨울철 이 1등성 7개로 이루어진 이 다이아몬드를 여러분들 꼭 찾아서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답은 말할 것도 없이 기억하고 디귿만 옳죠. 니은하고 리얼은 계절이 서로 바뀐 것이죠. 다음 11번. 자, 스타호핑의 방법을 나타낸 것입니다. 순서를 바르게 나열한 것. 자, 요거는 교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그대로 스캔을 해가지고 올려놨습니다. 자, 여기 스타호핑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 요 앞에 문제였죠. 스타호핑 출발해서, 자, 스타호핑의 실제, 자, 정리해서 그 5단계의 순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바로 요 정리된 5개의 순서가 바로, 앞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스타호핑을 할 때의 특징, 이런 내용들로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직접 보시고 11번 문제는 그대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요 순서대로 그대로이네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찾고자 하는 대상을 포함한 별자리를 먼저 파악하시고 기준으로 삼을 밝은 별을 먼저 정합니다. 자, 그리고 기준별과 찾고자 하는 대상 사이에 밝은 별 또는 특색 있는 별무리가 있는가를 확인하고 기준별을 파인드 중앙에 위치시킨 다음 파인드와 성도를 대조해서 그 다음 목표로 이렇게 하나씩 이동을 해 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듣기만 해가 되는 건 아니고 쉬운 대상부터 한번 직접 해보셔야만 합니다. 다음 12번. 자, 그림가는 성도이고 나는 망원경에 부착된 파인더를 통해서 본 모습입니다. 파인더 통해서 스타호핑 할 때 별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이때 동서남북 생각하시면은 거의 못 찾습니다. 왜 못 찾느냐 하면 모든 망원경들은 다 상하 좌우가 반대가 되어 있는데 천정 프리즘을 쓰면은 좌우만 반대가 됩니다. 상하는 정상으로 돌아오죠. 그 다음에 또 어느 위치에서, 즉 정면에서 보느냐 측면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바뀌어 버립니다. 그래서 동서남북 방위는 처음부터 생각하지 마셔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도에 나와 있는 별만
가면 됩니다. 기준으로 정한 별, 그리고 기준별 옆에 다른 찾아가는 또 다른 별 또는 그 별무리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특성의 별무리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하나씩 이렇게 그 사이를 이동을 해 나가야 되는 거지. 이게 뭐 동쪽으로 갈까 서쪽으로 갈까 이렇게 찾다 보면은 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아이피스에서 보이는 전체의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보기에서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봅시다. 천정 프리즘 사용 안 하고 봤더니만 동서남북이 다 상하좌우가 반대로 되어 있죠. 천정 프리즘을 썼더니만 좌우는 반대인데 아래 위 남북은 뒤집어져서 바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천정 프리즘을 사용하지 않고 보게 되면 굴절이든 반사든 상하 좌우가 모두 뒤집어져서 보입니다. 천정 프리즘을 쓰면 상하는 원래대로 좌우는 뒤집어져서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설명을 보니까 기역, 니은, 디귿 셋 다 맞는 내용입니다. 자, 이 책에 스캔한 내용이니까 한번 참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중성에 관한 보기 내용 중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했습니다. 자, 이중성 잠시 한번 보고 할까요? 15번 문제를 먼저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15번 문제를 먼저 풀어보도록 하죠. 이중성의 위치각에 대한 내용 중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했습니다. 자, 이중성은 요 별각, 이중성을 이루는 두 별 사이의 요 각을 우리는 분리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주성에 대해서 반성이 북쪽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를 나타내는 것을 위치각이라고 합니다. 이때 옳은 것을 고른 것은 했습니다. 자, 기억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그림에서 왼쪽이 동쪽인 것은 하늘을 보고 관측한 것을 그대로 그렸기 때문이다. 이 맞는 말입니까? 그렇죠. 이때 바라볼 때 어느 쪽이 정면이냐면 남쪽이 정면이에요. 우리가 바라보는 방향에서 남쪽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고 북쪽이 머리 위쪽 뒤쪽으로 있는 겁니다. 실제로는 그 방향이. 그래서 남쪽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른쪽이 서쪽, 왼쪽이 동쪽이 됩니다. 다음, 분리각과 위치각을 이렇게 니은에서 이야기해 놨는데, 위치각이 클수록 두 별을 분리하기가 쉽죠. 위치각은 두 별을 분리하는데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단지 요 이중성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나타내는데 편리하죠. 자, 반성이 주성의 북쪽에 있으면 당연히 위치각 0도이고 동쪽에 있으면 90도. 자,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죠. 그 다음 180도, 270도. 그래서 기역과 디귿이 맞는 내용입니다. 그럼 앞에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이중성에 대한 보기 내용 중 옳은 거, 밝은 것이 주성이고 어두운 게 반성이죠. 기역, 니은은 틀렸네요. 이중성 관측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주성, 반성을 분리해서 두 개별로 관측할 수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그렇죠. 디귿 하나만 맞는 내용입니다. 자, 잠시 앉아 숨을 돌리면서 여기 나와 있는 허벌의 소리 굽새 모형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셨습니까? 자, 은하의 분류가 나와 있는데 은하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나선 은하, 타원 은하, 불규칙 은하인데
이 그림에서는 불규칙 은하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왼쪽에 있는 것이 타원 은하입니다. 이클립틱 갤럭시라고 대문자 E를 사용해서 타원 은하를 나타냅니다. 0에서 7번까지 존재하는데 타원 은하의 장반경을 A, 단반경을 B라고 할 때 장반경분의 장반경 빼기 단반경을 우리는 바로 편평도라고 그러고, 이 편평도로서 완전히 동그랄 때를, 즉 A와 B가 같을 때를 E0, A가 가장 클 때를 E7으로 분류를 합니다. 당연히 E0부터 1, 2, 3, 4, 5, 6, 7까지 이렇게 타원 은하가 그 납작한 편평도에 따라서 분류가 됩니다. 다음 지금 여기 보시면은 S0가 되어 있는 놈과 제로가 없는 놈이 있습니다. S0가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렌즈상 은하라고 이야기하는데, 렌즈상 은하라고 하는데, S0에도 B가 붙어 있는 것과 안 붙어 있는 것이 있는데, 안 붙어 있는 것을 정상, 붙어 있는 것을 막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요 렌즈상은 우리가 이렇게 분리해서 설명하지는 잘 않는데, 여기는 분리해 놨네요. 그냥 낯은 은하만 분리를 해 보겠습니다. 낯은 은하는 팔이 감긴 정도에 따라서 팔이 제일 많이 감긴 A, 팔이 조금 풀어진 B, 팔이 완전히 풀려있는 C 타입으로 나눕니다. 낯은 은하의 중심 벌지 부분에서 이렇게 막대가 튀어나온 상태에서 낯은 팔이 시작되는 게 스파이럴 바 갤럭시라고 해서 SB 타입입니다. 거기에 A가 붙으면 낯은 팔이 가장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이 SBA 타입입니다. 낯은 팔의 막대에서 팔이 조금 풀어진 것이 SBB 타입이고, 막대에서 낯은 팔이 가장 멀리 이렇게 퍼져 있는 것을 SBC 타입이라고 합니다. 은하의 형태상 옳지 않은 것 됐습니다. 자, 분류는 타원, 정상나선, 막대나선, 불규칙이라고 했습니다. 충돌, 직전 은하 이런 것은 분류의 종류는 아니죠. 자, 이거 저번에 한 거죠. 어안렌즈인데, 어안렌즈 중에서도 핏이 완전한 전천 어안렌즈입니다. 이거는. 자, 일중동 사진이네요. 자, 카메라 렌즈 초점 우리가 무한대로 촬영을 했죠. 예. 근데 실제로는 무한대에서 이렇게 초점을 맞추게 되면 어떤 문제가 혹시 생길 수가 있느냐면, 요 앞에 있는 부재로 사용하는 풍경이나 이런 건물의 초점이 살짝 나가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럴 때는 오히려 요 배경에다가 초점을 맞추면 훨씬 더 멋진 일주운동 사진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카메라 설정을 우리가 수동으로 사용을 했고, 셔터 속도는 보통 15초에서 30초 정도로 느리게, 그리고 연사 모드를 설정해서 계속해서 촬영을 할 수 있도록 설정을 했고, 조리개는 되도록이면 열고 촬영을 했습니다. 채수조리개라는 것이 가장 많이 열었을 때를 이야기하는 거죠. 가장 많이 연 채수조리개에서 원스톱 정도 조여가지고 촬영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조리개를 조이는 것이 아니라 여는 것이고, 조리개를 연 것이 조리개 숫자가 가장 작은 상태입니다. 자, 19번 윌리엄 드래퍼가 나오는데, 요 사진의 역사에 대해서 아셔야 됩니다. 요 제가 뒤에 정리를 잠시 해놨습니다. 1839년에 그 프랑스에서 최초의 사진 제작법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존 윌리엄 드레이퍼가 이것으로 달을 촬영합니다. 최초의 천체 사진이죠. 자, 존 윌리엄 드레이퍼 달을 촬영하는 데 성공, 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년 후에 조지 본드가 드디어 별을 촬영하는 데 성공을 하죠. 자, 뭘 촬영했나요? 네, 그렇습니다. 달입니다. 자, 다음 중 조리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됐습니다.
숫자가 적을수록 이걸 우리가 최소 조리개라고 그랬죠. 최소 조리개로 갈수록 넓어져서 빛이 많이 들어온다고 했으니까 1번이 틀린 내용이죠. 틀린 내용입니다. 자, 조리개 값은 초점 길이를 지름으로 나눈 값입니다. 빛이 들어오는 구멍의 크기를 조절하는 장치가 조리개고, 같은 양의 빛을 노출할 때 작은 조리개 수치가 많이 연거니까 노출 시간이 짧아지죠. 짧은 시간 노출할 수 있고, 큰 조리개 수치는 많이 조인 것이기 때문에 노출을 길게 주어야만 합니다. 조리개 한 단계 원스톱이라고 그랬죠. 빛의 양을 2배씩 증감합니다. 조리개 숫자를 줄이면 빛의 양이 늘어나고, 조리개 숫자를 크게 하면은 빛의 양이 줄어듭니다. 자, 카메라 사진 이미지의 종류 이야기 드렸죠. 라우, 원본 사진이라고 그랬습니다. 티프가 원본이 아니고 사진의 결과로 우리가 저장을 할 때 티프를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로우가 사진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다 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로우가 훨씬 낫지만 사진 크기는 티프가 큽니다. 그래서 로우를 쓰는 게 더 낫죠. JPG는 우리가 편하게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둔 것으로 사진의 원본 정보의 많은 부분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후보정할 때 매우 불리합니다. 자, 디지털 카메라 이미지 파일 종류 중에 이미지 센서에 기록되는 그대로의 데이터를, 이건 라우죠, 라우. 행성이나 달 표면 분화구 촬영하기 위해 망원경에 아이피스를 뽑지 않고 아이피스를 연결한 다음에 카메라를 연결하는 방식을, 요걸 투사 방식이라고 해가지고 프로젝션 촬영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아이피스를 빼고 망원경에 카메라를 직접 연결하는 것을 우리가 직초점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피기백 방식은 망원경 위에 카메라를 올리는 것을 피기백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때 망원경은 적도위에 연결이 되어 가지고 별을 추적할 수 있어야만이 피기백 장치로서 별을 성냥 사진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은 망원경을 렌즈로 사용하는 게 직초점입니다. 이때 T 어댑터와 T 링을 사용을 해가 연결을 해주는 것이죠. 망원경 위에 카메라가 이렇게 매달려 얹혀 있는 것이 피기백 방식입니다. 적도위 위에 망원경, 망원경 위에 카메라입니다. 피기백이라는 게 없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 망원경에 접안 렌즈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접안 렌즈를 통과해 나온 빛이 카메라의 CCD나 필름에 상을 맺는 방식을 프로젝션 투사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프로젝션 촬영입니다. 다음, 자, 전체사진 촬영할 때 흑백 CCD는 무조건 기본이 흑백입니다. 우리가 휴대폰 사진 촬영할 때 다 컬러로 나오지만은 그 휴대폰 안에 있는 CCD도 다 흑백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컬러로 나오느냐? 그 흑백의 CCD 위에 전부 다 렌즈가 붙어 있어 가지고 RGB 색깔로 각각 받아들인 다음 빛을 합성해가 색깔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색을 만들어내는 것은 RGB인데 그 중에서 특히 붉은색을 더 이렇게 받아들여서 성운의 붉은 성운기를 더 표현을 하려면 우리가 주로 쓰는 것이 H알파 필터입니다. 그리고 네로우 필터라고 해서 H알파 필터 말고도 우리가 뭘 사용을 하느냐면 O3 필터와 S2 필터를 네로우 필터, 협대역 필터로서 특수한 색깔의 사진을 촬영을 할 때 이용을 합니다. UV 필터는 일반적으로 가시광선 이외의 눈에 보이지 않는 파장대를 컷하기 위한 것이 UV 필터고, 문 필터는 달을 관찰할 때 달이 너무 밝기 때문에 달빛을 줄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문 필터입니다. 보름달 볼 때 문 필터 없이 망원경으로 달을 보게 되면 눈에
달 도장이 딱 찍혀가지고 한 10분 정도는 그냥 동그란 게 어디를 쳐다보더라도 남아있게 되죠. 그래서 문필터를 사용해서 달을 관찰하셔야만 합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25번. 다음 중 별의 밝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우리가 사용하는 별의 등급은 히파르쿠스가 처음 고안했습니다. 제일 밝은 별을 1등급으로 두고 제일 어두운 별을 6등급으로 두었습니다. 그리고 후에 이 두 등급, 6등급과 1등급 별의 밝기 차이를 현대에 와서 알아보니까 100배 차이가 남을 알게 된 것이죠. 100배 차이가 남을. 그런데 이 100배는 5등급에서 100배 차이인데 이 100배 차이라는 게 한 등급에 20배씩 차이 나는 걸 더한 것이 아니라 2.5배씩 차이 나는 것을 곱한 것입니다. 더한 것이 아니라 곱한 것이에요. 인간의 감각은 누성 더하기가 아니라 가산 더하기가 아니라 누성 곱하기입니다. 그래서 2.5 곱하기 2.5 곱하기 2.5 곱하기 2.5 곱하기 2.5 즉 2.5의 5성이 약 100배가 됩니다. 다음 요거 잘못하면 딱 속기 좋네요. 금성은 태양계 천체 중에 가장 밝은 밝기. 무슨 말씀을? 태양계 천체 중에 제일 밝은 당연히 뭡니까? 태양이죠. 그럼 금성이 두 번째인가요? 천만의 말씀. 두 번째는 네 달입니다. 금성은 세 번째에 불과하죠. 자, 잠시 한번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밝은 게 태양, 보름달, 금성,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목성, 화성, 수성, 이렇게 갑니다. 그 다음, 별 중에 가장 밝은 게 큰 계절의 시리우스가 전체에서 제일 밝습니다. 자, 우리나라 여름철에 수평선 부근에서 겨우 볼 수 있는 카노프스, 노인성이 두 번째로 밝은 별인데, 요는 보신 분들은 오래 살 수 있다고 그러죠. 그 다음, 세 번째 밝은 별이 직녀성 베가입니다. 그 다음에 토성은 생각보다 어둡습니다. 거리가 멀기 때문에. 우리가 도시 인근에서는 3등성까지 보이는데 솔직히 부산 시내에서는 2등성 겨우 보이죠. 죄송합니다. 천왕성도 6등성보다 밝아질 때가 있기 때문에 맨눈으로 천왕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어느 것이 천왕성인지 모르기 때문에 천왕성이라고 생각을 못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6등성까지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별이고 그 다음은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별지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되었습니다. 적경적이죠. 환경항의는 아닙니다. 적경은 0시에서 24시 시간으로 표시하고 정의는 0도에서 플러스 90도, 0도에서 마이너스 90도, 180도 범위 이내에서 90도씩으로 표시합니다. 밝기가 다른 별은 밝은 별은 크게, 어두운 별은 작게 표시하고 성운, 성단, 은화와 같은 전체는 그 표시 방법이 다르죠. 그럼 나중에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성운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밝은 성운, 암흑 성운, 반사 성운 이렇게. 그리고 요 분류하고는 다른 행성상 성운이 있는데 요거는 별도의 것이죠. 옳은 것 1. 성운은 성간물질로 이루어진 우주의 그룹이다. 그렇습니다. 성간물질뿐만이 아니라 성간기체도 역시 해당이 됩니다. 성간기체의 밀도가 높은 거죠. 모든 성운은 발광 성운일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이런 거 들어가는 보기는 거의 틀린 보기죠. 성운은 스스로 빛을 낼 수 없다. 그렇죠. 온도가 낮기 때문에 스스로 빛을 못 내는데 밝은 성운은 왜 빛을 내느냐?
그 성운의 안에 뜨거운 별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뜨거운 별에 의해서 열을 받아서 성운이 발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스스로 빛을 내느냐 못 내느냐 좀 이렇게 말하기가 조금 애매한데 본부에서는 이거를 빛을 낼 수 없다고 보고 있네요. 성운에서 별이 탄생할 수 없다. 별이 태어나는 영역이 성운이죠. 모든 성운은 수소와 헬륨이 대부분이지만 다른 물질들도 일부 있는데 주로 어디서 온 것이냐? 죽어가는 별 또는 죽어서 사라진 별, 초신성으로 폭발해서 사라진 별에서 나온 중원소들을 포함한 성운도 있습니다. 다음 28번. 구상성단은 수십만 개 이상의 별이 공처럼 가운데 똘똘 뭉쳐가 있는 별의 집단을 구상성단이라고 그러고, 넓은 별의 집단으로 주로 우리은하 중심부나 우리은하 가장자리에 분포를 하며 나선팔에는 거의 없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죠. 궁수자리나 정갈자리 가까이 구상성단이 많은데 정갈자리나 궁수자리가 은하 중심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은하 중심에 구상성단이 많다고 이야기 드렸죠. 구상성단을 구성하는 별은 넓은 별들입니다. 그래서 구상성단의 별은 우리 은하의 나이와 비슷합니다. 자, 우주의 나이와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는데 요건 좀 잘못됐네요. 우리 은하의 나이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요거는 틀렸습니다. 근데 지금 이거 문제를 출제한 사람이 잘못 출제했네요. 우리 은하의 나이와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다음, 우리 은하에 알려진 구상성단의 개수는 150여 개 가량입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은하의 나이보다 구상성단의 나이가 훨씬 많다. 거의 같죠? 네, 거의 같습니다. 예. 보통 구상성단은 은하 중심부를 둘러싸고 있는 헤일로는 우리 은하의 맨 가장자리까지 분포해가 있는 광배를 헤일로라고 그러는데, 은하 중심에서 헤일로까지 구상성단이 골고루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표현이 조금 애매하긴 한데, 다음은 상계성단입니다. 젊은 별의 집단이고 수십, 수백, 수천 개의 별이 불규칙하게 모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별이 여기저기 흩뿌려져 있는 듯한 모습이다. 맞습니다. 구상성단이 수십만 개 별들의 무리지만 상계성단은 수백 개 정도 별들로 구성된다. 그렇습니다. 상계성단은 주로 젊은 별로 대표적으로 플레이데스 성단, 상계성단이죠. 상계성단을 구성하는 별들은 수소, 헬륨 외에도 다양한 원소를 포함한다. 자, 성단에 당연합니다. 중원소들 다 포함합니다. 별들은. 자, 상계성단은 주로 나선팔에 위치합니다. 은하의 최외곽이 아닌 우리 은하의 나선팔에 주로 위치하기 때문에 밤하늘에서 찾아보면 은하수를 따라서 상계성단이 대부분 위치하게 됩니다. 물론 아래 위쪽에서도 위치를 하지만은 그 숫자보다는 은하면을 따라서 분포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자, 태양 흑점이네요. 자, 쌀알문이고 태양 흑점 중에 시커먼 부분의 안부, 요 바깥 부분을 반안부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쌀알무늬와 흑점입니다. 자, 여기 흑점이 발생하면 흑점 주변에서 폭발 현상인 플레어가 발생을 합니다. 그렇죠? B는 A보다 강부 아래에서 대류가 활발하다. 대류가 억제되기 때문에 밑에 있는 뜨거운 물질이 못 올라와서 온도가 낮아지므로 흑점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흑점은 대류에 의해서 부글부글 끓고 있는 쌀알무늬 또는 쌀알 조직보다 대류가 활발하지 않습니다. 그림은 일식이 일어나는 원리를 나타낸 것이다. 자, 지구와 태양 사이에 달이 들어왔습니다. 이때는 삭과 망 중에서 삭금음의 위치가 바로
이 위치가 되겠죠. 기억에서는 태양의 코로나를 관측할 수 있다. A에서는 자 여기가 바로 계기식이 일어나는 부분이고 요 바깥쪽 반영 쪽은 부분식이 일어나는 장소입니다. 코로나는 계기식이 일어나는 A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B에서는 계기식을 볼 수가 없죠. D 자 D가 달의 위상이 사귈 때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망일 때는 월식이 생깁니다. 물론 늘 생기는 건 아니지만 일식은 사로서 주기에 따라 가지고 정해지는 시기가 불규칙하게 나타납니다. 매달 한 번씩 일어나지 않죠. 기억과 디귿입니다. 자, 요거 쉽지 않은 내용인데 설명을 조금 길게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지구에서 볼 때 금성은 지구 안쪽 궤도를 공전하는 내행성입니다. 자, 지구도 시계 반대 방향으로 공전하고 지구 안쪽에서 금성도 시계 반대 방향으로 공전을 하는데 금성의 공전 주기가 짧고 공전 속도가 빠릅니다. 이때 지구에서 볼 때 태양과 지구 사이에 금성이 들어오는 것을 내합, 반대쪽에 가는 것을 외합이라고 부르고 지구에서 가장 멀리 떨어지는 위치를 최대이각이라고 합니다. 최대이각은 두 군데서 나타나는데 태양의 오른쪽에 있을 때를 서방 최대이각이라고 부르고 왼쪽에 있을 때를 동방 최대이각이라고 부릅니다. 서방 최대이각에 금성이 위치할 때는 태양보다 먼저 뜨기 때문에 새벽에 동쪽 하늘에서 볼 수 있고 동방 최대이각은 태양이 진 후에 서쪽 하늘에서 금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A에 있을 때는 태양과 일치하기 때문에 금성을 관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B에 있을 때는 자 초저녁에 서쪽 하늘에서 관측된다. 동방 최대이각 태양이 지고 나서 서쪽 하늘에서 관측되는 것입니다. 2번이 옳은 내용이네요. 2번도 C 북은 내합이죠. 금성이 가장 가깝지만은 태양과 일치하기 때문에 관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B와 D에 있을 때는 금성을 볼 수 있는 시간이 가장 깁니다. 최대 이각이죠. 그래서 5. A에서 C로 변하는 동안에 금성의 시직경은 A에서 C로 오는 동안에 금성이 지구와 가까워지니까 시직경이 점차 커집니다. 얼마나 커지느냐? 5배 가량 그 크기가 커집니다. 자, 스텔라리움이죠. 스텔라리움입니다. 한번 보시죠. 자, 프로그램을 설치한 후에 관측 위치 변경하려면은 그렇죠. 요 나침판 눌러가지고 위경도 변화시켜주면 되죠. 아니면 지도에서 바로 클릭하거나. 다음 34번 연도, 월, 일, 시간. 당연히 시계네요. 시계를 클릭하면 됩니다. 별자리 선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뭐 두말할 것 없이 별자리 선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설정이고 요거는 하늘 보기죠. 딥스카이 천체. 자, 요거는 별자리 선이고 요건 지평선이고 요건 대기. 자, 요거는 은하입니다. 딥스카이 천체를 나타내는 은하고 요거는 중심으로 옮기는 아이콘이죠. 그래서 딥스카이를 보기 위해서는 4번을 눌러줍니다. 다음 스텔라리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확인할 수 없는 것은 뭘 확인할 수 없을까요? 당일 밤하늘 주요 별자리 행성 위치 가능합니다. 인공위성 여기 보시면은 앞에 한번 볼까요? 자, 여기 인공위성 저 아이콘 여기 있죠? 요거 누르면 그날 지나가는 인공위성들 다 보실 수 있습니다. 각 천체 적경주기, 그 천체를 클릭하면 적경주기 값이 나오죠. 달의 칭동은 저 같은 고수는 이 달의 칭동을 만들어가 볼 수는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볼 수 없습니다. 행성의 겉보기 운동은 순행역행은 쉽게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음 스테라리움 각 아이콘에 대한 기능. 자, 여기에 눈 모양이죠. 그리고 안에 별이 들어가 있습니다. 화면 전체를 붉게 만들어주는 야간 모드 전환입니다. 그 다음 요걸 클릭하면은 창 모드가 이렇게 줄어들어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그 마우스 커서를 옮길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클릭하면 전체 모드가 되어 가지고 바깥쪽으로 마우스 커서가 나가질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은 뭐 당연하죠. 이렇게 스패너가 있는 걸 봐서 무엇을 고치겠다는 이야기죠. 설정창 여는 겁니다. 돋보기 검색창 여는 거죠. 요거는 위치, 아까 우리가 나침반 표시였죠. 위치 변화를, 관측 장소 변화를 시킬 때 5번을 우리는 클릭을 합니다. 자, 한번 봅시다. 요거 지평좌표계네요. 요거는 지평선 모습이었죠. 동서남북 방위 모양입니다. 대기에 의한 반짝임, 아니죠. 방위입니다. 동서남북. 성운성단 표시하는 것이 4번이었고, 요거는 행성 위치 나타내기입니다. 요거 클릭하면 행성이 나타나고 클릭하면 사라집니다. 자, 전문 소프트웨어 기능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거 됐습니다. 스타트레일, 일주사진 합성하는 소프트웨어죠. 셀레스티아, 별들의 공간분포를 나타내는 건데 요즘 거의 안 씁니다. 윈스타, 이것도 거의 안 쓰는데 스테라리움하고 비슷한 전체 투영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신경 쓰지 마십시오. 사용 안 합니다. 버처 문 아틀라스, 달의 지형, 하구들, 뭐 당연히 봅니다. 크레이터, 위상, 당연히 볼 수 있죠. 칭동, 볼 수 있습니다.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달에 가는 모든 것을 버추얼 문 아틀라스로서 볼 수 있습니다. 4번이 틀렸네요. 웨얼즈 M13, 여러 천체의 공간 분포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 웨얼즈 M13입니다. 이것도 사용 안 합니다. 요즘. 지금 여기서 버추얼 문 아틀라스의 기능 일부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스텔라리움에서 다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스타트레일은 별개 프로그램입니다. 자, 이렇게 객관식 40문항을 수만 번 하시고 다 마쳤습니다. 자, 이걸 끊었다가 다시 하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하면은 다시 이렇게 영상들을 합쳐야 되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관식으로 넘어갑니다. 주관식 1번. 자, 칸 안에 들어갈 적당한 용어. 망원경의 렌즈 혹은 반사경은 유리를 이용해서 만들어집니다. 강학수 권리에 의해서 다양한 숫자가 발생하여 망원경 성능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굴절 망원경의 대물 렌즈로 사용되는 볼록 렌즈도 옆에서 보면 삼각 프리즘처럼 갈수록 밑으로 갈수록 이렇게 넓어지는 형태가 되죠. 그래서 빛이 들어가면서 굴절해서 나오면서 분광, 빛이 빨주노초 파남보로 분광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빛이 RGB 붉은색과 다른 색들이 분산이 되어 가지고 서로 다른 위치에 초점을 맺기 때문에 색수차가 발생합니다. 색수차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이건 아까 우리가 했던 것은 아니네요. 동공은 직경 7mm의 사각형이라 생각하시고 망원경 700mm 망원경은 700mm 직경의 사각형이라 생각하면 둘의 면적을 비교를 하면 됩니다. 49대 49만이죠. 자, 그러면 직각력은 만배입니다. 만배예요. 등급으로 따지면 얼마나 되나요? 만배면은 그렇죠. 5등급에 100배니까 10등급이 되겠죠? 왜 10등급인가? 5등급 100배 곱하기 5등급 100배, 100 곱하기 100이 만배니까 10등급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 700mm 망원경은 한계 등급이 어디까지 볼 수 있느냐? 우리 눈이 6등급까지 볼 수 있으니까 700mm 망원경은 16등급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주관식 3번. 이것도 벌써 세 번째 하는 거죠. 망원경으로 별을 쫓지 않고 그대로 두면 일주운동 때문에 별이 아이피스 시야에서 직선으로 흘려가지고 도망을 가버립니다. 그 도망가는 방향이 바로 서쪽 방향이죠.
이거는 뭐 분명하게 기억하시겠죠? 자, 다음 주관식 4번입니다. 자, 다 돼가네요. M42 오리온 대승훈인데 이때 오리온 대승훈을 관측할 때 이렇게 사다리 모양의 별들을 요 중심부에서 관측하는 것을 우리가 보통 많이 합니다. 이 별들의 이름을 우리는 트라페지움이라고 이야기하죠. 꼭 기억하십시오. 트라페지움입니다. 오리온 대승훈 메시의 42번. 오리온 대승훈 메시의 42번. 자, 일주운동입니다. 일주운동이에요. 일주 촬영. 방법은 고정 촬영을 통해서 일주운동을 촬영하는 것입니다. 고정 촬영 기법 중에서 삼각대에 카메라를 고정하고 짧은 노출로 별을 점으로 나타내는 것을 점상 촬영인데 1분 이내, 1분도 길죠? 깁니다. 보통 15초 이내, 10초 이내 정도로 나타냅니다. 자, 그러면 어두워서 되느냐? 감도를 올려주시면 되죠. 조리개를 활짝 열고. 그래서 점상 촬영을 하시려면은 10초 이내로 하셔야 됩니다. 1분 길죠? 우리가 일주 할 때 30초씩 해가지고 계속 촬영하는데 너무 깁니다, 이거는. 주관식 7번. 밤하늘 별은 노랑, 빨강, 파랑, 흰색 등 여러 가지 색상을 띠고 있는데 이것은 별의 표면 온도의 차이 때문입니다. 온도가 높을수록 흰색에서 청색으로 가고 온도가 낮을수록 황색에서 적색으로 갑니다. 주관식 8번. 자, 별은 왜 반짝일까? 밤하늘의 수많은 별은 태양같이 크고 둥글지만 너무 멀리 있어 점으로 보이며 여러 갈래의 삐죽이를 내며 반짝이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때 한 개의 별빛이 만든 원의 크기를 나타내는 값을 무엇이라고 할까? 자, 이걸 우리가 좀 어려운 말인데 시상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시상에 대한 것은 생각보다 조금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요거는 2급 정도 갔을 때 시상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스텔라리움에서 은하는 이런 타원으로 표시를 합니다. 어이구, 주관식 10분이 도망가 버렸네요. 죄송합니다.